자, 소유격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한번 배워보죠.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각해 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때 두 번째 문장에 있어서의 주어를 대신해서 쓴 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주격 관계사절에서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보세요. 관계사절로 될 문장에서 목적격과 선행사가 겹쳐서 목적격을 대신해서 관계대명사를 쓰죠. 이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뭐다? 관계사절에서 목적격이 없다예요. 기억나죠?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겠어요? 관계사절에서 소유격을 대신해서 쓴 거 알겠어요? 관계사절에서 소유격이 겹쳐서 그래서 소유격을 생략해서 쓴 것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괜찮죠?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후주부터 자, 요 말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두 문장을 보세요. 나는 한 시스터가 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빨개요. 그러니까 시스터에 해당하는 게 바로 헐인데 헐이 바로 뭐야? 소유격이잖아. 소유격. 그래서 요 문장을 합칠 때 소유격을 대신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Whose hair is red. 이렇게 쓴 거죠. 소유격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소유격을 대신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해석도 똑같아요. 나는 한 시스터가 있어. 머리가 빨간. 그죠? 또는 나는 머리가 빨간 한 시스터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자, 이럴 때 후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특징 아까 말했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특징은 관계사절에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징은 관계사절에 목적격이 없습니다.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관계사절에서 소유격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소유격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헐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her hair is red나 hair is red나 똑같잖아요. 그죠? 소유격이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형용사가 생략이 됐다고 해서 그 명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소유격이 생략됐기 때문에 관계사절이 완전합니다.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를 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관계사절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은 목적격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격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계사절이 완전하다. 자, 이번에 그리고 여기 whose가 들어가냐 마냐를 따질 때 이 형용사의 해석이 돼야 돼요. 시스터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면 whose가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A의 B는 이게 성립이 되면 whose가 성립된다. 괜찮죠? 자,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whose입니다.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를 한번 볼 거예요. of which. 그래서 of which는 뭔지를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 밑에서 whose랑 of which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어떨 때 whose를 쓰고 어떨 때 of which를 쓰는 거야? 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of which 한번 보세요. 두 문장. 그는 나에게 차를 보여줬어. 와, 그 차의 엔진은 완전히 다시 만들어졌어. 자, 요거 봐야 되겠죠? had been pp. 그래서 had been pp가 뭐냐? 우리 시제할 때 배웠잖아요. 과거 완료 수동태죠. 과거 완료 수동태. 뭐뭐 해져 왔다. 되어져 왔다. 네. 자, 요 두 문장을 합쳐볼 건데 누구랑 누구랑 겹치냐? 바로 요 앞에 있는 the car과 뒤에 있는 the car이 겹치죠? 이건 좀 지울게요. 그죠? 두 개가 합쳐서 뒤에 있는 게 사물이니까 the car 자리에 of which를 쓴 거야. 쓰고 나니까 앞에 of가 있어서 of which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배운 of which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이 파란색에 있는 the engine이 of which 앞에 있었던 요 선행사에 해당하는 요 놈이 앞뒤로 of which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of which 앞에 있는데 얘는 보세요. of which 뒤에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찮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동차를 보여주었다. 엔진이 완전히 다시 만들어진. 밑에 보세요. 그는 나에게 차를 보여주었다. 엔진이 완전히 다시 만들어진.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괜찮죠? 자, 그렇다면 요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냐? 아니면 구분해서 of which를 써야 하고 whose를 써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거냐? 자, 당연히 다르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어떨 때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of which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가능합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 사람일 땐 쓸 수 없어요. which라는 것 자체가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동물, 얘도 마찬가지죠. 사물이거나 동물까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선행사. of which 앞에 있었던 선행사죠. 여기 보세요. of which 앞에 있었던 이 the engine. 앞뒤로 왔다 갔다 했던 그 the engine. 거기에 정관사 더가 있거나 요거 해볼까요? 선행사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않게 선행사가 여기서 말하는 the engine입니다. 그죠? 또는 수식받는 명사는 누구예요? 수식받는 명사가 바로 이 the car이죠. 뭐뭐의 자동차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는 바로 the car. 둘 다 보세요. 뭐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죠. 요럴 때만 of which를 쓸 수 있다. 괜찮죠? 자, whose는 정관사 붙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선행사가 후의 어떤 소유격이라고 해서 사람만 될 것 같은데 사람, 사물, 동물 모두가 다 가능하다. 모두가 다 가능하다. 괜찮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네.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의문사를 구분하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이죠, 개념. 중학교 보통 2학년이나 3학년 때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의문사하고 구분할 수 있어? 를 꼭 물어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후가 관계대명사일 때는 해석이 뭐뭐 하는 뭐뭐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게 의문사로 쓰일 때는 누가, 누구를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지. 어떻게 구분하냐. 관계대명사일 때는 어떻게 구분하고 의문사일 때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해되죠? 자, 되게 쉬워요. 우리 벌써 다 배웠어요. 관계대명사일 때는 이 관계대명사의 품사가 형용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왜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이죠. 그죠? 반대로 돌려볼게요. 다시 말하면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 그 명사라고 부르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왜? 얘가 얘를 꾸며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이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줘야겠죠?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그죠? 왜? 둘 다 후해서 선행사 꾸미고 위치해서 선행사 꾸미고 뭐가 됐건 선행사를 꾸민다라고 한다는 건 선행사가 명사니까 얘네들이 형용사절이거든.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형용사절이라고.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야 돼요.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뭐뭐 할이죠. 괜찮죠? 자, 의문사는 보세요. 의문사는 아니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누가라고 할 때 어떻게 써요? 누가 이곳에 왔었니? 라는 의문문으로 쓰이거나
나는 이곳에 누가 왔었는지를 모르겠다의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잖아. 그지?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말로만 하니까 조금 긴가민가 싶잖아요. 밑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예문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때 위치가 당연히 뭐예요? 의문사죠. 의문문을 끌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주어 동사 뒤에 목적격으로 들어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란 말이야. 간접 의문문. 그죠? 간접 의문문이잖아. 의문문이니까 이때 후도 뭐야? 의문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의문문을 끌고 있는 주어나 또는 간접 의문문을 끌고 있는 이 who, which 이런 것을 전부 다 의문사라고 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선행사가 없죠. 그죠? 선행사 없잖아. 그래서 선행사가 앞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문은 품사가 뭐예요? 이런 의문문은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죠. 주절. 그죠? 주절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한 개만 존재한다. 자, 이런 간접 의문문을 우리가 품사를 뭐라 그래요? 바로 명사절이라고 하죠. 명사절. 그죠? 그래서 간접 의문의 정의가 뭐야? 주절인 의문문을 명사절로 바꾼 것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괜찮죠? 자, 이럴 때 의문사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누가, 누구를,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한번 적용 좀 해볼게요. 그리고 또 밑에 것도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얘는 한번 봐봐. 이때 후는 무슨 후일까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수식하는 뭐야? 관계 대명사예요. 그죠? 관계 대명사. 일단 이렇게 쓸까요? 관계 대명사 후는 품사가 형용사절인 거 알겠죠?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뭐뭐 하리죠. 그죠? 그녀는 배우다. 어떤 배우야? 원더우먼의 역할을 한 배우다.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을 끄는 이 위치를 뭐라고 한다고? 바로 의문사라고 한다고. 의문사 또는 의문문이죠. 이 의문문의 품사는 뭐라고? 바로 주절이라고 했죠. 주절.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문문을 끄니까 의문사. 어떤 것을, 너는 어떤 것을 좋아하니? 자, 다시 보세요. 세 번째 거. 주어 동사 뒤에 목적격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목적격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는 좀 거꾸로 써야 되겠는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품사가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죠? 간접 의문의 정의가 뭐라고요? 주절인 의문을 명사절로 바꾼 것. 괜찮죠? 자, 요 마지막 네 번째 거 보세요. which 뒤에 명사가 또 있어요. which 뒤에 명사가 또 있어요. 이때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바로 의문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의문 형용사. 어떤 뭐뭐. 의문 형용사니까 의문사죠. 그죠? 의문 형용사. 어떤 아이스크림을 너는 좋아하니? 그죠? 이때 위치를 뭐라고 한다?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품사는 아이스크림을 꾸며주는 형용사라니까요. 형용사. 그래서 어떤 하고 아이스크림을 꾸며주죠. 자,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의문사를 어떻게 구분할지 한번 배워봤습니다.